자, 비엔나 협약 제14조 조항. 자, 일단 파트 2로 넘어왔습니다. Formation of the Contract. 계약의 체결, 계약의 성립과 관련되어진 부분이죠. 자, 14조는 청약하고 관련되어지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계약하고 관련된 일반론에서 이미 다 배우고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사실 그 내용들이, 계약 일반론의 내용들이 CISG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14조 1항에 보면은 영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 얼마든지 가로치기도 나올 수 있고, 요 부분에 영어 단어를 다르게 바꾸어서 시험 문제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가로를 만들 때는 뭐 요 자리, 이런 식으로 이제 가로를 다 만들 수가 있죠. 가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순서대로 들어가야 될 단어 올바른 거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긍정인데 is not 이렇게 이제 부정으로 문장을 바꿔놓고 틀린 거 골라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서 청약의 유인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약하고 관련되어서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청약은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계약 체결하고 관련되어지는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 또는 그 이상, 그래서 청약은 특정인, 특정 다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했죠. 그래서 한 명 또는 그 이상, 특정인이면 한 명이고, 특정 다수나 특정 집단이 되면 그 이상이 되죠. 그래서 영어 원문화에서도 one or more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계약 체결하고 관련되어지는 어떤 제안인데, 자, 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약자가 낸 제안에 대해서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게 되면 청약자 오폴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청약자가 구속이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CISG에서 청약하고 관련되어진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특정한 다수에게 그 제한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충분히 확정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승낙을 하게 되면은 청약자가 구속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청약으로 보죠. 그래서 청약을 우리말로 얘기할 때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거래 제의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충분히 확정적이다. 이 확정적이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도대체 어떤 물품인지, 물품이 나와 있어야 돼요, 물품이. 그리고, 자, 수량이라든지, 자, the price, 금액 또는 대금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가격이라고 번역하지 마세요. the price가 되면은 가격이라 번역하면 안 됩니다. 수량이라든지 또는 이제 대금, 금액을 the price, 이것을 표시하고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확정력을 갖추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것을 일반 이론에서는 계약과 관련되어지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도대체 어떤 물품인지 물품의 명세 이름이 나와 있어야 돼. 도대체 어떤 건지, 이게 의류인지 아니면은 알로에를 거래를 하는 건지, 오징어를 거래를 하는 건지 도대체 뭔지 나와 있어야 되죠. 이거 없으면 문제 있어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할 때 역시 여러 가지 계약 조건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그래도 그 상인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수량하고 금액이죠. 그래서 수량하고 금액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어져 있다든지 지정이 되어져 있다. 그것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이 제시가 제안이 뭐라고요? 충분히 확정적인 것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14조의 청약과 관련되어지는 제1항은 일단은 청약이 갖춰야 되는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충분히 확정적이다 하는 거, 이 확정력하고 관련되어진 거, 어떻게 되었을 때 확정력을 가지게 됐냐, 이와 관련되어진 내용이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항을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도 우리말로도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영어로도 가로치기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한 상태에서 보면 됩니다. 거의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 있죠. 이 부분들이 거의 가로치기라든지 영문 틀린 거 골라라 이런 거 할 때 거의 시험 문제가 되고, 이 부분들이 우리말로 바뀌어져서 이제 맞는지 틀린지 골라라 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제가 해주는 것만 다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시험 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조의 2항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청약의 유인, 청약의 유혹하고 관련되어지는 예비적 교섭하고 관련되는 거죠. 청약은 특정인, 특정 집단,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청약의 유인은 불특정인, 불특정 집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한 명 또는 그 이상, 어쨌든 불특정인이든 불특정 다수든 불특정 집단이든 간에 어쨌든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그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통지된 것, 아더된 이해의 제외죠. 이해의 제외. 그래서 불특정이라는 뜻이죠. 불특정. 그래서 불특정인, 불특정 집단,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제의는 우리가 청약하고 다르게 뭘로 본다고요? 자, 요것을 청약의 유인, 청약의 유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청약을 행하기 위한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if나 만약 뭐가 아니라면 반대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는 한에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if로 바꾸어 놓고 틀린 부분 고르시오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청약을 위한 유인이라는 이 뜻, 요 부분, 요것도 가로치기로 잘 나와요. 그래서 14조는 청약하고 청약의 유인하고 관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청약은 특정인, 특정 집단,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은 구속이 된다. 승낙을 하면은 구속이 되겠다는 그러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력을 갖추고 있어야지 청약으로 성립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물품이 무엇인지, 아까 물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량하고 요 가격이 아닙니다. 가격이 아니고 우리가 금액 또는 대금 결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수량이나 금액이 확정적으로 나와 있으면은 이게 확정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특정인, 불특정 집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우리말 번역에 의존하지 마시고 영어 원문을 보실 때도 이와 관련되어진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출문제 같은 데 보면은 이거 오퍼를 오퍼리로 바꿔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오퍼리로. 이것을 부정문으로 바꿔놓고 틀린 거 골라라. 라는 것도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요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if로 바꿔놓고 틀린 것을 골라라. 그리고 other than 이라는 거 요거 이제 가로 쳐놓고 순서대로 들어갈 거 골라라는 문제의 한 보기로서도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자, 14조는 청약하고 청약의 유인하고 관련된 CISG 내용인데 일반적인 청약하고 계약에 있어서 알고 있었던 청약의 유인하고 관련된 내용하고 동일하죠. 특히 이제 확정력이라는 거, 요게 이제 뭐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특히 요거 가격으로 번역하시면 안 돼요. 가격으로 번역하시면 안 되고, 자, 금액, 대금으로 번역을 하셔야 된다는 거, 더 프라이스.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